구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남들이 가지지 않는 특별한 거를 갖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다시 만나는 거니까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옛날 거를 그때 저희가 잊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때의 추억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의 그런 감성을 속절없이 빠른 세상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추억 속 아련함일 테고 누군가에게는 새롭게 즐기는 취향일 터. 하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따스함만은 다르지 않은데요. 과거의 기억을 그리워하며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추억을 찾아가 봅니다. 춘천시 운교동. 주택가 골목 어귀에 눈에 띄는 카페가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과거로 데려다준 듯 세월을 잇습니다. 카페 곳곳에 옛 감성이 가득 느껴지는데요. 추억을 소환하는 반가운 소품들. 그런데 젊은 사장님의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이런 이제 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보기 힘든데 요새는 이런 옛날 건물들이 저한테는 너무 편하고 이래서 그 공간에 오셨을 때 손님들도 이런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 한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레트로한 컨셉으로 카페를 차리게 됐습니다. 옛날 집을 그대로 사용한 카페. 뒷문을 열면 또 다른 공간이 나오는데요. 할머니 댁에서 놀았던 편안함까지 그대로. 추억 속 집이 생각나는 공간입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애정하는 공간이라는데요. 이 공간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원래 이 공간은 이제 사람이 살지 않던 폐가였는데요. 또 옛날 벽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이 넘은 건물이다 보니까 바닥도 이제 너무 낡고 이래가지고 제가 인테리어를 원래 전공을 해서 이제 벽지도 뜯고 페인트도 칠하고 이쪽은 셀프로 이렇게 진행했었습니다. 옛 모습은 그대로 살리고 사장님의 인테리어 센스를 더해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의 사랑방. 누구든 편안하게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손님과 이제 저랑 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인연이 되고 싶어서 이런 공간도 만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걸 느끼신다면은 편안하게 있다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여긴 또 어딘가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한국적인 레트로 감성을 느꼈다면 이곳은 왠지 외국의 지난 시간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요즘 핫한 한국식 반지하에 위치한 빈티지 샵이고요. 네, LP를 포함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귀여운 것들, 느낌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모아서 손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저의 영업장입니다. 여러 나라들의 물건들이 가득한데요. 가전제품부터 옛날 외국 영화 속에서 봤을 법한 커피잔, 그릇들까지 가지각색의 옛 물건들이 눈길을 끕니다. 제가 쓰던 물건도 있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제가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벼룩시장도 다니고 레코드샵도 다니고 그리고 빈티지 샵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자주 다니고요. 독일, 일본, 덴마크, 스웨덴. 외국 항공사 통역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사장님. 외국에 나갈 기회도 많았고 특히 서울 이태원에 살면서 외국 물건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각국을 다니며 보고 느끼며 역량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직접 모은 LP 음반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으로 샀던 가수의 LP이기도 하고요. 컬처 클럽 카르마 카멜레온을 추천드립니다. 음악을 좋아해 모으기 시작한 LP. 주로 8, 90년대 LP가 많은데요. 해외에서 직접 구한 LP라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것도 많습니다. 어렵게 구한 만큼 팔기 아까울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정말 희귀한 모델의 턴테이블이 있었는데 그거를 손님이 최근에 연락을 주셔서 팔아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 저도 좋아서 구입을 했는데 그 손님도 또 이제 좋아하는 마음에 그걸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택가 골목에서 눈에 띄는 건물 한 채. 뭐 하는 곳일까 궁금한데요. 들어서니 마치 시골 외할머니 댁에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주거로 이제 이용을 하다가 옛 그 주인분께서 하다가 저희가 맡으면서 스테이로 변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자들을 위한 쉼터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옛집에 관심이 많았던 부부가 직접 수리했는데요. 발품을 팔며 직접 모은 가구들과 버리는 물건들을 주워와 감각적으로 꾸몄습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즐겨가는 것이 고물상이에요.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물건들을 정말 득템?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물건들도 지금 꽤 있어요. 저희는 이 집하고 가장 어울리는 거를 찾다 보니까 옛날 거를 자꾸 이제 보러 가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더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창호지 바른문이 인테리어 소품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주인장의 센스가 느껴지는데요. 왠지 누우면 바로 잘 것 같은 편안한 침실. 낡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만나는 재미있는 다락방. 그리고 옛 부뚜막이 욕실로 변신했습니다. 예쁘긴 하지만 조금 불편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저희 이게 스테이랑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해요. 항상 그 부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함을 좀 많이 줄여서 막 다 고쳐버리고 이래버리면 또 저희가 드리고 싶은 그 옛날의 그 느낌을 선사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고 남겨둔 게 저희는 다행이고 좋다라고 이제 결론은 내렸죠. 조경을 전공한 남편과 건축을 전공한 아내가 하나하나 직접 쌓아 올리고 고쳐서 완성한 집입니다.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느낌인데요. 옛 공간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느낌이 이 집의 매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빠르게 흐르고 있는 시간에서 잠시 좀 머물고 싶으신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간 이렇게 뒤로 가서 그 빠르게 또 막 가는 시간보다 조금 천천히 혹은 그 속에서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찾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수양강댐으로 향하는 길가. 추억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실내에 들어서니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벽을 가득 채운 LP가 눈에 들어옵니다. LP를 좋아해 카페를 열게 된 사장님. 중학교 때부터 아마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때가 뭐 한 68년도, 69년도 그때쯤 되고요. 지금 이제 샵에 나오는 게 한 7,000장 정도 아마 될 것 같고요. 집에 이제 또 있습니다. 집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가요반이 많고요. 나와 있는 거는 뭐 이제 팝, 재즈, 이제 클래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주 근인극장 근처에서 태어나 영화 속에서 흘러나온 음악을 들으며 자란 이종진 사장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LP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거는 59년도에 그 녹음 음반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해리 베르폰테가 1959년도에 그 카네기 홀에서 이제 공연한 음반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음반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턴테이블 속에서 옛 음악이 흐르는 곳. 또 커피에 관심이 많아 로스팅해서 드립까지 직접 하신다는데요. 왠지 LP와 커피가 잘 어울립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CD는 맑고 깨끗하죠. 그리고 정확하죠. 음이 정확한데 어떻게 보면 좀 그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이 아날로그적이고 푸근하고 이런 LP보다는 좀 감성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아날로그적인 이제 LP를 많이 찾게 되지 않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보지 못한 젊은이들에게는 낯설고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뉴트로. 하지만 공통점은 오래돼도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좋은 건 세월이 흘러도 좋은 법. 옛 감성에 한번 빠져보시겠어요? 녹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 추억과 정이 새겨져 버리기 아까웠던 물건들. 이 애물단지가 보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집안 곳곳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세간살이들. 어디 낡아서 버리나요? 유행지나 버리는 게 부지기수죠. 그중에 제일은 아마 옷장 가득 메운 갖가지 사연의 옷들일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한 방에 날려주는 곳이 있었으니 재봉길 소리도 경쾌하게 울립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첫 번째 만나볼 주인공 40년 수선의 길을 걸어온 양승희 씨, 신만철 씨입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뭐 전국에서 이 자그마한 수선집인데 여기 이렇게 찾으신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오죠.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뭐 네네. 예전 단골 손님들이 걸리 이사 가서 이제 못 잊어서 일리 오는 사람들 많죠. 이야, 네. 그러면 손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 손맛을 기억하고 요 손을 거치면 다 마음에 쏙 들어 하시나 보다. 예, 그렇죠. 왜 아니에요. 명품 수선의 달인답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옷들이 부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일은 좋은데 품이 작아 살까말까 망설여질 때 있으시죠? 여기선 오케이입니다. 네. 이거 품이 짜고. 그러면 얼마나 작은지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닌 말이에요. 제가 그냥 어깨 너머로 들으니까 지금 이걸 품을 좀 늘려달라 하시는데 애초에 그러면 큰 걸 살 걸 그랬나 봐요. 이거요? 아니 이게 안 판대갖고 없어갖고 그냥 사갖고 온 거예요. 사이즈 한 사이즈 적은 걸로. 네. 여기서 갖고 오면 알아서 해주니까 제가 입어보면 알아요. 입어보면 어디가 늘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기서. 입 아플 게 없네요. 네. 자, 그럼 어느 정도길래 하실 텐데 여기서 검증 들어갑니다. 예,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가능하죠. 아니 뭐 그 흔한 뭐 이런 뭐 치마로 만든다거나 이런 거 말고요. 좀 작아서 못 입으시는 거죠? 네, 유행도 좀 지나고요. 그럼 요건 뭐 가방? 뭐 가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방. 네. 가방이요? 가위질 한 번 해도 한치의 고민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밑그림이 패턴 한 장 한 장으로 표현되는데요. 재봉질 몇 번에 천 몇 장 더 떼더니 벌써 그 형태가 완성돼 갑니다. 겨우 몸 하나 움직일 수 있는 작은 공간이지만 늘 새로운 시도와 만나는 이곳. 정말 아트네요, 아트. 흔들게 됐어요. 아니 사실 그 청바지가 변해봐야 아이 그래 그 요즘 유행한다는 그 스커트나 될까? 아니면 에코백 정도나 될까 했는데 완벽한 핸드백인데요? 예, 마음에 듭니까? 어머 진짜 이 손 최고다. 감사합니다. 어머. 유행지는 바지가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으로 아이디어 뱅크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자, 봄이 오면 어디 사내들의 진달래만 피느냐? 그건 아니죠. 슬슬 캠핑족들의 텐트가 꼽힐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낡으면 버릴 줄만 알았지 세상에 이게 수선이 된대요. 그나저나 여기 어딘가에 그 캠핑족들의 신이라고 불리는 손이 있다던데 어디야? 집채만한 텐트가 널려있고 세탁이 한창인데요. 혹시 여기가 텐트 리폼하는 곳이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텐트와 사랑에 빠진 최현상 씨 부부입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팔까 말까한 텐트를 말끔하게 세척도 하고 새롭게 리폼도 해주는 곳인데요. 수십만 원 넘는 텐트가 흠집 났을 때 정말 난감하죠. 이제 텐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뜻하지 않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조금 고치거나 새로 만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바람 불어가지고 텐트가 찢어진다든지 또는 창문을 좀 개조를 해서 투명한 창문을 바꾼다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야외에서 사용하다 보니 찢기기도 하고 써봤더니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싶은 게 분명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때 이 손이 필요합니다. 흠집 메우기는 기본. 전실 확장에 없는 문도 달아준다네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또 뭐가 필요하실까? 어떤 거 하시게요? 저기 앞에 입구 쪽에 저기 이제 안쪽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우레탄 창문을 좀 설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작업 가능하고요. 지퍼로 3면을 탈부착 형식으로 제작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요하실 때만 탈착하고 필요 없을 때는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시면 되고. 그럼 작업해 주세요. 네. 수리수리 마수리 텐트 리폼은요 정도에 따라 반나절만 해도 가능하고 보통 2, 3일 정도면 완성된다고 합니다. 이제 캠핑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데 내 개성에 맞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 드디어 우레탄 창문이 완성돼 갑니다. 이야, 기가 막히네요. 가슴이 다 뻥 뚫려요. 텐트가 고가이기 때문에 뭐 구멍이 났거나 찢어졌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 뭐 수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리폼이 가능하니까 나만의 텐트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지나고 출퇴근용으로 취미용으로 자전거에 날개 돋을 때가 됐다는 얘기죠. 코끝에 봄바람을 달고 전국 어디든 누빌 수 있는 자전거. 이 자전거가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수리수리 마수리 리폼의 세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아니 주변 둘러보니까 죄다 자전거인 걸 보니까 자전거의 리폼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자동차라도 된다는 이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버려진 폐자전거나 못 쓰는 자전거를 수거를 해서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하고 우리 기술자분들이 조립을 해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이웃 어린이집에 기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면서 버려지고 못 쓰는 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지난 2009년부터 공용자전거 관리를 시작으로 폐자전거를 수거해 리폼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오늘 마치 수거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 얼마나 거칠지 모르겠네요. 예,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심폐소생의 순간인가요? 애물단지에서 보물이 되기 위해 전문가의 손길을 만나러 가는 날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폐자전거가 많으네요. 낡고 녹슬긴 했지만 꽤 많은 자전거들이 실렸어요. 1년에 한 번씩 이 아파트에 공문을 보냅니다. 전부. 보내면은 아파트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가 이제 수거로 가는데 연간 한 7,000대 정도 합니다. 사실 아파트나 학교에 장기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자전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흉물스럽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수거해서 감쪽같이 수리한다고 하니 자원 재활용이 별거냐고요. 완전히 일석이조죠. 부품 전체를 세척하고 교체해서 멋지게 변신 성공. 야, 바람을 가르면서 주행 테스트를 마치셨는데요. 원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네, 차체 빼놓고서는 거의 그냥 갈았는데요. 뭐 타이어, 체인, 안장 같은 거 있는 거를 어지간한 거는 교체하고요. 차가 깔끔하고 성능이 좋네요. 야, 완전히 새 모습이 됐는데요. 네. 하나하나 섬세한 손길 속에서 환골탈태한 자전거. 이게 폐자전거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우, 세상에나 잠시만요. 그냥 들었다 놨다 위아래를 아주 꼼꼼하게 천천히 둘러보고 계시네요. 이제 뭐 봄도 되고 해서요. 이제 뭐 자전거만큼 또 좋은 운동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한 대 구입할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여기 와보니까 뭐 자전거도 구입세거나 다름이 없고, 네. 일단 뭐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문제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게 문제네요. 생활의 지혜가 돋보이는 리폼의 세계. 무조건 버리기보단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세요. 마술 같은 변신이 펼쳐집니다. 경주에는
아주 색다르고 특별한 마을이 있습니다. 시간 여행을 떠난 듯 고즈넉한 한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아름다운 연못과 폭포를 따라 걸으며 사색에 잠길 수도 있는 곳. 그리고 겨울에도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한 곳. 경주시 화랑마을로 겨울 여행을 떠나봅니다. 네, 저는 지금 경주 화랑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진짜 마을이라는 이름에 맞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체험과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가득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요점 정리 들어갑니다. 신화랑을 꿈꾸는 청소년을 위한 체험시설이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힐링 관광시설 경주시 화랑마을을 소개합니다. 첫째, 야외 즐길거리. 모험심을 키워주는 집코스터, 투벌 도전대, 놀이터 같은 체험장부터 아름다운 산책로까지 마련돼 있고요. 둘째,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이색 여행지, 아름다운 한옥 체험,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캠핑존, 그리고 단체 여행을 위한 숙소까지 이곳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하루를 묵어갈 수도 있고 날씨가 따뜻하면 야외에서 활동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화랑마을에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 좀 더 알차고 재미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은 바로 화랑마을 전시관. 신라의 화랑 정신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신나게 체험하고 뛰어놀 수 있다는데요. 전시관에서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곳에 오면 네. 우리 또 아이들이 네. 뛰어놀면서 재밌게 체험도 하고 네네. 화랑 정신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이곳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저희 화랑마을 전시관은요, 저희 아이들이 화랑도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화랑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라 역사 속에 우리 화랑들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도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 활동으로 녹여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전시실이라고 해서 네. 전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화랑들이 했던 수련 활동이라든지 전통 놀이라든지 풍류를 즐겼던 내용들도 함께 체험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가봐요. 네, 알겠습니다. 따라오시죠. 가자. 네. 지금부터 화랑의 시대로 떠나볼까요? 늠름한 화랑 기마상이 가장 먼저 반기는 이곳에서는 화랑에 대한 역사, 인물 등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특히 충성에 대한 맹세가 새겨진 신라시대 비석,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키오스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본국 건법, 활쏘기, 수박도, 축곡 등 다양한 콘텐츠 게임을 통해 화랑의 수련 방법을 간접 체험해 볼 수 있는데요. 아니 잠깐, 이 친구들 지금 뭐 하는 중? 이것도 화랑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선생님,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친구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거는 어떤 거예요? 저 처형무 체험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오는 모션을 갖다 아이들이 직접 따라하면은 그 모션이 인식이 돼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 그러면 친구들이 처형무도 쉽게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동작을 또 알려주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처용무에 도전한 문채영 리포터. 동작을 정확하게 따라하면 센서가 인식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임인데요. 이거 운동도 되고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형무 제가 직접 이렇게 쳐봤는데요. 제가 실은 또 무용가 출신이잖아요. 뭐 예전에 살짝 배웠던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또 잘하던데 어땠어요, 해보니까? 재밌어요. 근데 너무 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그쵸. 이 레벨이 갈수록 좀 어렵죠? 네. 그래도 하니까 어땠어요? 그래도 땀 조금 빼니까 시원해요. 땀 조금 빼니까 시원해요? 땀으로 이렇게. 자, 우리 친구들, 그럼 마지막 포즈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짠! 화랑의 놀이 문화를 체험했으니 이번엔 역사를 공부할 차례. 그런데 그냥 눈으로 보고 익히는 공부가 아닙니다. 심상치 않은 이 장비 보이시나요?
선생님, 여기도 VR 체험이 있네요. 네, VR 체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걸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해초 스님의 왕호 천축국전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고요. 네. 저희가 일반 VR 체험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VR을 끼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장비를 착용하고 걸어다니면서 실제 그 해초 스님의 일대기를 재현해서 실감나게 표현해 놨습니다. VR 장비를 착용하고 걸어 다닌다? 일단 직접 해보면 알겠죠? 10m 정도의 전시 공간을 걷는 동안 VR 영상을 통해 해초 스님의 여정을 함께 떠나는 듯 실감나는 역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보셨으면 동굴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세요. 숙여야 돼. 네. 그 왼쪽에가 왕호 천축국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그냥 앉아서 서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걸어가면서 심지어 진짜 동굴 안을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숙여가지고 실제로 신라시대에 가서 해초 스님과 같이 길을 걸었던 여행을 함께 했던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VR 역사 체험 외에도 죽지랑의 이야기를 담은 3D 애니메이션과 신라시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는 공간까지 아이들 눈높이에 딱 맞는 체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크로마에서 옷 입히기는 이제 해봤는데요. 실제로도 입어보고 싶어요. 저희가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딱 맞는 의상을 또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가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예쁜 원화복을 또 준비해놨어요. 역시. 어디 있어요, 선생님?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응? 가요. 2020년에 문채영 리포터에서 신라시대 원화로 변신. 이곳을 찾는 어린이들은 누구나 화랑 원화의 의상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 김유신 장군님, 나 여기 있어요. 야, 죽지마. 안 들려? 정말 일일이 다 전화해야 되나? 야, 죽지마, 빨리 와. 너 추워. 무서워, 빨리 와. 이리야, 빨리 가자. 에이, 죽지랑 이건 못지도 않고 내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 전쟁에서 이기겠어. 이 활, 빵, 빵. 저쪽이다! 일로 와! 얘들아, 뒤에 빨리 와! 경주시 화랑마을에는 전시관 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재밌는 게임을 통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 만점입니다. 탁 트인 자연도 느끼고 전시관에서 재밌는 게임으로 역사 공부도 하고 우리 아이들 겨울방학에 여기가 딱이겠죠? 여러분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요. 경주시 화랑마을로 놀러오세요.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경주로 놀러오세요. 탁 트인 야외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최신 콘텐츠 게임을 통해 역사도 배울 수 있는 화랑마을이 기다립니다. 동장군이 심술을 부리듯 마지막 추위를 선사하는 겨울에 생각나는 탕 요리. 추위를 달랠 수 있는 30년 역사의 국물 요리를 맛보러 고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백탕집입니다. 점심부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인데요. 시원하면서 개운하고 맛있어요. 진짜 시원하다. 너무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네. 손님들에게 나갈 보고를 부른 후 직접 손질까지 정성껏 하시는 사장님. 사장님 손질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복요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엄마가 한 경력까지 합치면 30년 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 거의 뭐 제 나이 정도. 네. 제가 태어났을 때 1년이 할 때부터 그때부터 보글님이 만지고 있었던. 네네네. 이정순 사장님은 10년 동안 근무했던 영양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머니 비법을 이어받아 보고탕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보고가 좋긴 하지만 이 독이 많아서 조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2월 말까지는 독성이 약해지고 살이 통통하게 차올라서 겨울철 별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딱 먹기 좋은 시즌이네요. 네. 사장님께서 정성껏 손질한 보고와 육수를 넣고 끓인 후 조금 남아있는 독을 잡아주는 중요한 재료 미나리를 마지막에 넣어주면 보고탕 완성입니다. 꼭꼭꼭꼭 복이 왔어요. 복이 왔는데 지금 복이 2개나 왔네요, 사장님. 네, 깔끔하고 시원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 말글탕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얼큰하고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복 매운탕을 주문하시면 됩니다. 컨디션 안 좋을 때 목욕탕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피로가 싹 풀리면서 시원한 느낌이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국물이 왜 이렇게 시원한 거예요? 국물이 저희는 보고 머리를 푹 고아가지고 육수를 내거든요. 근데 그 육수로만 하면 육수 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죠. 멸치 육수를 또 연하게 내요. 그래서 그 육수하고 이 육수를 같이 섞어서 네. 그렇게 쓰거든요. 복 매운탕을 맛보는 동아씨, 맛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이거 고기 아니죠, 이거? 이거 솜사탕이죠? 씹을 새도 없이 그냥 부드럽게 호롱 넘어가 버리네요. 네. 네. 왜 이렇게 부드러운 거예요? 원래 복은 약간 살이 부드럽고 담백하면서 껍질은 약간 쫄깃쫄깃하면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그런 느낌? 동아씨처럼 무엇 하나 빠질 수 없는 매력을 가진 보고에 반해 추위를 뚫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시원하고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서 이제 남은 뭐 겨울 추위는 걱정이 없겠는데요? 두 번째 국물 요리 맛보러 다음 장소로. 수북히 쌓인 꽃게를 거침없이 손질하는 사장님. 와, 아니 탱글탱글하고 이 색깔 보세요, 이거. 이 꽃게들이 왜 이렇게 싱싱한 거예요? 11월 달에 꽃게가 철이 나와요. 그때 꽃게를 1년치를 사놓고 저장을 잘해서 1년 내내 팔기 때문에 아주 좋고 맛있어요. 군산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여해 제철 꽃게를 신중하게 고른 후 창고에 적정한 온도와 선도 유지를 하며 보관합니다. 이거 참 신선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여기 꽃게탕이 굉장히 맛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거예요? 우리 꽃게탕에는 곤자 국물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곤자 국물이 뭐예요? 곤자 국물이 소 뼈를 우린 국물이에요. 맑고 깨끗한 곤자 국물이 꽃게탕 맛의 중요 포인트네요. 꽃게와 바지락을 푸짐하게 담아주시는 사장님. 아니, 이렇게 많이 넣어주시면 남는 게 없을 텐데 괜찮으신가요? 사장님의 마음이 듬뿍 들어가 칼칼하고 매콤한 꽃게탕이 완성. 와, 야, 여기 엄청나게 푸짐하네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게 뭐야. 꽃게탕이죠. 그냥 꽃게탕이 아니에요 지금. 맛이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30년이 넘죠. 30년이요? 네. 맛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예요? 제가 꽃게를 30년 동안 주방에서 다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산도 변하는 10년이 3번. 변치 않는 맛을 보증하는 오랜 경력. 통통한 깨를 또 먹어봐야지, 꽃게를. 네가 게 맛을 알아? 아유, 잘 모르는데요.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그마하게 쓸어서 먹으면 엄청 맛있죠. 이거 먹으니까 제가 지금 좀 불효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모시고 와야 진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저 혼자 먹고 있으니까 저 지금 불효자가 된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꽃게는. 이걸 어르신뿐만 아니라 애들도 좋아하고 귀한 자리에서 대접하고 싶을 때 딱 나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 얼큰한 국물과 밥이 만나니 환상의 조합을 이뤄 더욱 맛있어 보이는 저 빛깔. 밥은 고기랑 쌈 싸 먹으면 제일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게 살이랑 먹는 게 진짜네. 맛있어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좀 뜨끈한 국물이 땡기잖아요. 소주에 딱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국물이 너무 시원하고 네.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맛있고 얼큰하고 해서 항상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봅니다.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일품이라 한 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꽃게탕. 맛있겠죠? 저는 오늘 탕을 먹으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탕이야. 올겨울에 대미를 장식해줄 뜨끈한 국물 요리 복탕과 꽃게탕으로 공장군을 물리치며 추위를 녹여보는 건 어떨까요? 파란 하늘과 너른 들판,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고즈넉한 분위기야말로 사람들이 귀촌을 결심하는 이유일 텐데 여기에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귀촌 꿈나무가 있었으니 요즘 오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리포터 되시겠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이 과연 뭘까요? 제가 사실요 요즘 들어서 좀 고즈넉한 곳에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가요 제가 딱 찾던 그런 곳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가 도대체 무슨 마을이래요? 우리 보왕마을을 한번 오면 자꾸 오고 싶은 마을이죠. 그래 지금도 자꾸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들어온 사람들 많고 그래서 아주 정말 저게 같이 단합도 잘 되고 아주 좋아요. 행복한 마을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보왕마을입니다. 여러분 요즘 트렌드가요 이 자급자족 슬로우 라이프 아니겠습니까? 저도 시골 마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곳이요 저처럼 시골에 대한 로망이 있는 사람들이 한 번만 와도 그 매력에 푹 빠져버린다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 매력이 무엇인지 함께 둘러보러 가실까요? 경치에 반하고 사람에 반하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이사 완료. 마을 주민 대다수가 귀촌 가구라고 하니 봉황마을 대체 내 정체가 뭐니? 아니 요즘 시골 마을에요 인구가 줄어든다고들 난리인데 이거 봉황마을만 주민들의 95%가 외지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소문이에요 진짜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사실 딴 마을에는 인구가 줄어갖고 난리인데 우리 마을은 평창군에서도 유일하게 1년에 4에서 5가구씩 늘어나는 그런 마을이고 이 금당경을 비롯해서 좌우로다가 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동남향으로다가 형성된 마을이라 마을 풍경과 마을 경치가 좋아가지고 한번 들어오시면은 나가지 않고 그냥 눌러 사는 마을 그런 마을로 명청이 나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그 한 3가지 정도 사업을 하는데 조림배추 소득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중탕기로다가 임산물을 채취해서 그 즙으로 내려서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체험객들이 한 500~600명 1년이면 찾아옵니다. 그분들을 해서 꽃장 체험이라든가 커피 체험으로도 소득 창출해서 우리 마을이 형성돼서 그걸 갖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에 이제 돈이 좀 많으신 분이 선비가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여기다가 묘자를 쓰면 너무 경치가 좋겠다 이래갖고 묘를 쓰려고 땅을 팠어요. 팠는데 마침 봉황이 알을 품고 있었었나 봐요. 근데 놀라가지고 봉황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때서부터 봉황이 날아갔다 해서 봉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아주 너무 예쁜 마을이 저희 마을의 이름이 봉황마을로 그때부터 전해졌어요. 귀촌인의 마음은 귀촌인이 아는 법. 서로를 이해하며 챙겨주다 보니 마을 분위기는 두말하면 잔소리.
귀촌 생활은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배드민턴 한번 치는 날엔 주민들 모두 해쳐 모여. 이렇게 다 같이 운동 가고 그러시면 너무 친구 같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안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전부 다 마을 분들인데 우리가 운동 시작한 지는 이게 한 5년 됐어요. 그래서 매년 겨울에 12월 1, 2, 3월에는 아침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이렇게 모여서 운동합니다. 예, 저는 귀촌한 지 17년 됐습니다. 지금 한 7년 됐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 귀촌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다 타지에서 오셨는데도 다 화합이 잘 되고 서로 이해해주고. 남하고 비교하는 게 없고 다 집집마다 이 동네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처럼 똑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다 집집마다 들어가면 너무너무 색다른 특색이 있어서 방문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요. 저희 집 아니래도. 그래서 찾은 첫 번째 집은 귀농 19년 차 정희 씨네 집인데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제 고로쇠로 담은 고로쇠 된장. 고로쇠 된장? 네네. 여기 산에 네. 고로쇠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찍어서? 조금 매우니까. 이거 찹쌀이라 그랬죠? 야, 진짜 대화고추가 맵긴 맵네요, 진짜. 매운데 굉장히 맛있어요. 물이 나요. 매워서. 귀촌 후 장 만드는 재미에 푹 빠진 정희 씨 부부. 직접 순 메주로 쏠쏠한 수잎까지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얗고 노란 곰팡이가 핀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메주가 잘 떴어? 잘 떴어요, 지금. 와, 저 이거 직접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네, 올해는 아주 네. 메주가 잘 떴습니다. 이게 잘 된 거예요? 네, 잘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보름 지나서 고로쇠물 채취해가지고서는 고로쇠물로 장을 담궈서 3년 숙성 시킨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판매하고 저희가 먹고 사용을 합니다. 고로쇠물로 담그신다고요? 예, 고로쇠물로 담굽니다. 제가 알기로 이장님을 하셨었고 또 부녀 회장님을 하시면서 마을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도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마을의 일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이 시골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귀농한 선배로서 다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그 어려움을 좀 덜어준다는 것이 뭐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집을 짓는 데라든가 농사 짓는 방법이라든가 시골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 이장도 보게 되고 사실 시골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장류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된장, 고추장, 효소. 근데 그게 사실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귀농이나 귀촌하신다는 분이 계시면 여성분들한테는 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꼭 오시라고 저희 집에.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는 봉황마을. 이번에 찾은 곳은 귀촌 3년차 미심 씨 부부의 집인데 아직 시골 생활에 적응 중인 새내기 귀촌인 미심 씨는 요즘 취미 생활을 즐기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단다. 제가 보니까 실력이 장난이 아니신데 도자기를 만드신 지 되게 오래되셨나 봐요. 아니요, 제가 이거 그전에도 도시에서 할 때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만들어서 이런 거를 다 지금 생활 도자기로 쓰고 있거든요. 시골 생활 3년이면 장작 패기는 식은 죽 먹기. 오랜 시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남편 승주 씨는 어느새 나무꾼이 다 됐다. 도시에서 생활하시던 거랑 사실 지금 생활이랑 많이 다르시잖아요. 어떤 게 좀 달라지셨을까요? 우리 마을이 한 100여 가구가 되는데 본지인들은 6가구, 나머지가 전부 다 예지인들이에요. 18년 전부터 들어오셨더라고. 그런데 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먼저 다가가다 보니까 전부 다 내 어머니 아버지 같고 또 이 부락이 전부 다 노인 이주가 이제 70, 80대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정을 한 2년 동안 나누다 보니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마을이 있나. 대한민국 어디를 가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 대한민국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렇게 정말은 마을은 없다. 지금 탐복하죠. 우리가 처음 이사 와가지고 반상회에 나오라요. 반상회를 나갔어요. 한 달 뒤에. 네. 반상회 갔더니 마을 체험가 한 60, 7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반상회를 어느 마을에 60, 70명 모이는 마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야, 이 마을 대단하다. 그럼 벌써 이렇게 정이 든 이 마을에서 앞으로의 인생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 두 부부 싸우지 않고 건강하고
희로애락 누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희로애락 누리고 죽으면 좋죠. 마을 사람들하고 오손도손 오가면서. 한편 식사 시간이 다가오자 분주해진 마을 어머님들. 다 같이 모여서 뚝딱뚝딱 음식 준비가 한창인데 오늘 메뉴는 건강식 무나물밥. 사람 사이에 정 쌓는 데는 한 끼 밥정만한 것이 없다는 말처럼 함께 식사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본다.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이제 운동도 아침에 아까도 운동을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가정사 서로 간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애경사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95%가 귀촌인인 봉황마을. 그렇다면 마을 토박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태어난 사람으로서 협조도 잘 되고 뭐 좋은 인부들이 너무 많이 와서 저도 좋고 그분들도 좋아하세요. 여기 뭐 마을 좋고 깨끗하고 공기 좋고 뭐 그렇다고 지금 그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최근 귀촌 마을로 주목받고 체험 마을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봉황마을. 각종 즐길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다는데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마을. 봉황마을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여러분, 고추장사랑하러 오세요. 오늘은요, 마을 주민 대부분이 귀촌한 사람들이라는 산촌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많이 찾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잖아요. 좋은 곳에서 다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는 귀촌 생활, 여러분은 어떠세요?